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 중 블루베리 식재 마지막 편으로 블루베리 배지가 완성된 블루베리 농장에 블루베리를 키우기 위해서 물 주는 방법, 그리고 그 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어떻게 물을 주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나무에 좋은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관수 방법, 그리고 관수 종류, 또 이 관수 종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의 종류는 먼저 잠적호수, 그리고 두 번째 분수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틱호수,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잠적호수를 이용한 잠적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적관수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잠적호수에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아주 낮게 해서 물을 쉽게 말해서 똑똑똑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물을 아주 소량씩 블루베리에 주는 방법인데요. 잠적 호수를 이용해서 잠적 관수를 하실 때는 꼭 유념해야 하실 사항이 있는데, 잠적 호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간대 가령 5분이다 하면 5분 동안에 관수하는 양 자체로는 이 세 가지 잠적 관수, 분수 관수, 스틱 관수,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량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블루베리 배지가 멀칭까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쉽게 말해 똑똑 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적 관수를 하실 때 쉬지 않고 하셔버리면 위에 멀칭 위쪽으로 떨어져서 흘러버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적 관수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실 것이, 여러분들이 그 양을 계산하셨을 때 1시간 또는 2시간을 하신다고 하면 꼭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 끊어서 편의성을 위해서 한 번에 쭉 주지 마시고 반드시 끊어서 주셔야 가장자리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정 관수량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잠적 관수는 처음 배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를 보시면 물론 지금 이것은 화분 재배이지만 잠적 관수도 화분 재배이든 노지 재배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주축지를 사이로 한 가닥이 갈 수가 있고 두 가닥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적 관수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량씩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줄보다는 주축지를 가운데로 두고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전에 제가 이 블루베리 역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하실 것이 잠적 호수를 이 주축지와 가깝게 두 줄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화분 재배는 화분의 끝부분, 두둑 재배나 노지 재배인 경우는 최소 한 뼘을 간격을 두고 이 주축지에 너무 붙여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잠적 호수관을 주축지에 가깝게 설치를 해 버리시면 이 블루베리 이 주축지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뿌리와 물이 계속 닿게 돼서 이 습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장 이때 발생하기 쉬운 블루베리 역병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 호수관을 한 뼘 정도는 떨어뜨려서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블루베리 역병에 대해서는 제가 연재에 올려놓았으니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잠적 호수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볍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또 단점으로는 어차피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미생물도 주고 각종 관수 굴욕으로 인해서 비료를 투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관수 구멍 잠적 호수 관이 막히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관수를 하실 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농장을 둘러보시고 막힌 군역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해주시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반드시 하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1년이든 반년이든 계속해서 사용해 버리시면 분명히 구멍 막힘으로 인해서 관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꼭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수호수 방식인데요. 분수호수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쉽게 말해서 점적 관수 그 관에 이 물량을 토출량을 좀 더 압력을 좀 더 주어서 분수처럼 솟구치게 그러면 물량이 같은 오븐이었을 때 더 점적 호수보다 훨씬 더 나오겠죠. 압력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높이 자체를 한 이 정도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러한 시스템인데 분수호수는 노지 재배에서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물량을 토출시켜서 관수를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호수를 이용한 분수 관수를 하실 때는 또 역시 주의하실 것이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활발한 시기에 너무 물을 위쪽으로 토출을 시켜버리면 병원 균이 옮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블루베리에 관해서는 분수호수를 하실 때는 그 토출시키는 높이를 분수의 높이를 한 뼘에서 많으면 2뼘 이 정도의 높이만 유지하시면 다른 작물과 다르게 블루베리 재배에서는 유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틱을 이용한 스틱 관수가 있는데요. 이 스틱은 말 그대로 회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스틱을 이용해서 토출량은 세 가지 관수 방법 중에 가장 많습니다. 같은 오븐에 관수를 했을 때 스틱 관수가 가장 물 토출량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수를 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농장에 블루베리가 1000주가 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1000주를 전체적으로 관수를 할 때 30분도 채 안 걸리게 관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관수 시간이 가장 짧으므로 농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또 관리에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틱 방식은 물 토출량이 많다는 이유는 압력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 점적 관수, 분수 관수, 이 스틱 관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구멍 막힘이 적은데 그러나 역시 이것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틱 관수 앞부분에 물막힘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수 방법들 중에서 제가 굳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는 사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분의 재배 방법, 재배 환경, 재배 특성에 따라서 점적호수가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고 아니면 분수호수 또 아니면 스틱 관수가 가장 또 좋은 방법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특징점들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블루베리 재배가 화분 재배 방법이 있고 노지, 두둑 재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화분 재배에서는 스틱 관수가 유리하고 두둑이나 노지 재배에서는 점적이나 분수호수가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이 농가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게 물을 쉽게 말해서 건조 피해를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루베리는 아주 특정한 품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보면 과습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건조로 인한 피해보다는 과습에 인한 피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블루베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무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너무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건조하다
생각하실 정도로 수분 공급을 하시면 좋겠고요. 묘목일 때 블루베리는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묘목일 때는 조금 성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을 줘야 됩니다. 오히려 묘목일 때 적게, 나무가 적으니 적게 주고 성목일 때는 많이 주고 이러는데, 실질적인 수분 요구는 묘목일 때 훨씬 더 수분을 요구하고, 성목일 때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잎도 많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뿌리에 주는 관수는 의외로 묘목보다 그리 많은 수분을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를 정식 식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2년 동안은 조금 더 물을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주시고, 2년 이상 된 나무들은 물을 오히려 조금씩 줄여 주시는 게 블루베리 물관리가 일반적이고요. 물을 주실 시기는 하루 중에서 오전, 정오, 오후, 늦은 오후 이렇게 나눈다고 봤을 때 이른 아침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 뿌리의 활동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는 쉽게 말해서 저녁, 오후 늦게부터는 활동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수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가급적으로 블루베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물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활동하는 시기인 아침에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블루베리 수분 공급은 식재하고 2, 3년까지는 좀 기준 물 주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시고, 또 3년 이후 준성목 또는 성목이 됐을 때 나무가 커갈수록 오히려 수분 공급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물을 주는 시기는 하루 중에 오전 중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에 있어서 관수 방법과 관수 방법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관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에도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